안녕하세요. 오늘도 갑상선 초심자가 이제 갑상선 주변으로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일 수 있을 때 고민이 되는 케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51세 남자분이 건강검진 초음파를 하셨고요. 갑상선 오른쪽에 여기가 사이로드 카틀리지니까 중간 부위에 이렇게 에코제닉한 페리페리 에코제닉한 병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독을 하셨습니다. 볼까요? 석회화된 림프절, 본 리즌,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 에스파지알 다이버티큘럼. 그러니까 이 판독을 보면은 초음파 하시는 분이 이 에코제닉한 병변이 칼시피케이션인지 아니면 에어인지 구분이 조금 힘들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개 병변 중에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는 병변이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감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어 놓고 요 사진만 보고 에어인지 칼시피케이션인지 100% 확신을 가지고 진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리얼타임 초음파를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은 많은 경우는 석회화와 에어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에스파그램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에스파고스에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단면만 보고 진단이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저거야 하고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진단은 무엇일까요? 네. 이 병변은 CT가 이전 CT가 있어서 콜레이션 해봤는데 무엇일까요? 갑상선 뒤쪽입니다. 갑상선이 있고요. 이 뒤쪽에 C스파인 바디가 있는데 뭐가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네. C스파인에 가끔 이렇게 오스테오파이트가 프라미넌트한 분이 계신데 그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아우, 굉장하십니다. 맞추셨으면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맞추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케이스 더 보시겠습니다. 맞추지 못하셨으면 이걸 우리가 그럼 초음파 할 때 어떻게 하면 진단을 잘할 수 있는가 무시해도 되잖아요. 같은 환자인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를 할 때 아까 보셨던 그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초음파를 이렇게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옆에서 이쪽 밀면서 봐도 되고 미디알에서 밀면서 봐도 되고 360도 프로브를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보면 갑상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데 아주 클리어 댄스한 이런 섀도우를 보여서 초음파를 볼 때는 석회화구나, 에어는 아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브를 여러 각도로 돌리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에스파고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제 오스테오파이트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도 본 병변이다라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세포 검사를 할 때 23게이지, 25게이지는 본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멈추면 되는데 혹시라도 코아 바이옵시를 하셔서 이걸 뚫게 되면 정말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오스테오마이라이티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를 할 때 특히나 좀 더 굵은 바늘을 쓸 때는 아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함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다른 환자인데 61세 여자분이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초음파를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갑상선에서 누가 봐도 캔서구나 할 만한 병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 딱 보이면은 습관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임파선 전이를 아주 강력하게 어디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 여기 에스파거스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뚝뚝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보였고 롱지투디널로 이렇게 프로브를 돌리면은 요 부위였습니다. 뭐 앞서 진단을 보셨으니까 이게 무슨 진단인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오스테오파이트입니다.
수술 전에 CT를 찍으셨고요. 이렇게 이제 빔이 쭉 가면은 여기가 프라멘트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좀 오스테오파이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센트럴에 보이는 칼시파이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하고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를 직접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조금만 각도를 이렇게 달리하면 에스파고스와 영 거리가 떨어져서 디스컨티뉴어스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뒤쪽 본과 연결되는 석회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본이니까 고민 안 해도 되죠, 뭐. 58세 여자분이 기능이 이상이 있으셔서 이제 2021년도에 외부에서 검사를 하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갑상선 있고요.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있고 뒤쪽에 덴스한 리니어한 매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에어의 파스텔 섀도우는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아래쪽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있는 병변은 이렇게 림이 깨져 있는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고 이 사진으로는 갑상선이 이렇게 되니까 메스 자체가 인트라사우루드 내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만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만 주고 당신 진단이 뭐냐 초음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한 사람이 본인이 진단을 하고 진단의 대표적인 사진을 남기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사진들은 그 리프레젠터티브 초음파 이미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빔 이렇게 비껴 맞은 걸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음파를 했는데 위의 병변은 여전히 똑같고 여기는 뭐 갑상선의 안쪽인가 벡터가 갑상선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갑상선 바깥인가 고민되는데 초음파를 실제로 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는 갑상선 뒤쪽이었고 네 짐작하시듯이 이것도 C스파인의 오스테오파이트였습니다. 이쪽에서도 오스테오파이트가 이렇게 심하고요. 그 아래쪽에서도 오스테오파이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볼 때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요걸 보시면요. 요 석회화는 이제 이렇게 보이다가 각도를 돌려서 보면 갑상선 완전 뒤쪽이고 쭉 돌려보면 뒤쪽 바디하고 이렇게 시스판 바디랑 연결이 됩니다.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의 경우도 이제 이거는 빔을 이 오스테오파이트 위쪽으로 비껴서 아마 빔이 들어가서 아주 바깥쪽 부분에 일부가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갑상선 병변이 아니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이런 사진을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밑으로 돌리면은 바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뭐 실시간 초음파를 하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